구독, 좋아요 했어? 그럼요. 당연히 했죠. 그날 길가에 쓰러져 있던 게 강아지였다는 건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비 오는 초가을 오후, 사람들은 우산을 바짝 움켜쥐고 집으로 뛰어가기에 바빴습니다. 그 틈에서 나는 도로 옆 웅덩이 속에서 하얀 무언가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간 순간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건 체온조차 남아있지 않던 흰 백구 한 마리. 너무 작았고 너무 말라 있었고 너무 조용했습니다. 마치 누가 일부러 버린 듯 천 조각에 대충 쌓여 쓰레기처럼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백구는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내 손가락 끝에 미약하게 혀를 갖다 댔습니다. 그 한 번의 다음, 그게 20해를 이어온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아이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이 작은 게 얼마나 버텼던 거야? 병원에 데려가자 수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체력도 약하고 폐도 좋지 않습니다. 살아날 확률은 글쎄요. 낮습니다. 살아날 확률? 나는 이상하게도 그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얘 버려진 건가요? 라는 말만 들린 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버려졌다는 말이 이상하게 마음을 아프게 했다. 마치 오래전 내 삶을 보는 듯해서. 그날 밤 백구는 나를 보며 처음으로 작은 소리를 냈다. 치익. 어린 강아지에게선 어울리지 않을 그 작은 숨소리. 그 소리에 나는 이불을 끌어다가 조심스럽게 아이를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아. 괜찮다. 이제 너 혼자가 아니다. 백구는 눈을 뜨지도 못한 채 내 품에서 작은 몸을 떨더니 잠시 후 겨우 한 번, 아주 한 번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 작은 꼬리 한 번이 왜 그렇게 큰 의미였는지 나는 지금도 모릅니다. 아마도 그때 이미 우리는 서로를 선택한 걸지도 모르죠. 그러나 백구를 받아들인 사람은 나뿐이었다. 이걸 왜 들고 와? 또 책임을 떠안겠다는 거야? 아내는 얼굴을 굳힌 채 문을 닫았다. 애도 힘든데 강아지까지. 딸은 무관심한 듯 휴대폰만 바라보았다. 하얀 강아지가 낯선 집 거실에서 움츠려 있었고 나는 가족의 시선과 백구의 공포 사이에서 서 있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다. 내가 아니면 이 아이는 또 버려질 거라는 걸. 나는 그냥 말했다. 살아있는 건 버려지면 안 돼. 아내가 냉소적으로 말했다. 그 말, 본인부터 좀 지키지 그래. 그 말은 나를 깊이 베었다. 난 조용히 아이를 안고 방으로 들어갔다. 백구는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이었다. 잠든 밤 백구는 갑자기 캑캑대며 숨을 못 쉬었다. 나는 맨발로 병원으로 뛰어갔다. 지금 수액 필요합니다. 하지만 강아지가 기운을 버텨야.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백구는 힘겹게 눈을 뜨고 나를 바라보았다. 정말로 나를 보았다. 그 눈에는 두 가지가 있었다. 살고 싶다는 의지, 그리고 믿음. 그날 밤 나는 작은 기적이 일어나는 소리를 들었다. 삐, 삐, 삐. 백구의 심장이 아주 천천히, 하지만 분명히 안정되기 시작한 것이다. 수의사가 말했다. 특별한 녀석이네요. 보통은 못 버팁니다. 나는 웃으며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얜 살고 싶대요. 하지만 나는 몰랐다. 이 작은 생명이 후에 내 삶 전체를 지탱하게 될 줄을. 사람에게 버려진 강아지, 가족에게 외면받던 나. 우리는 서로를 닮아 있었다. 그래서 더 끌렸던 걸까? 내가 그 아이의 첫 번째 가족이 되던 그 순간, 백구는 이미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고 있었다. 그리고 1년 뒤, 백구는 더 이상 작은 강아지가 아니었다. 하얀 털이 찬란하게 자라고 눈빛은 누구보다 맑고 강해졌으며 꼬리는 언제나 나만 보면 흔들렸다.
그뿐인가. 밖에서 어떤 개가 짖으면 백구는 내 앞으로 나서서 낮게 으르렁거렸다. 마치 이 사람은 내 가족이다 라고 말하는 듯한 표정으로. 나는 그때 처음 느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사람이 치유하지 못할 때가 있다. 하지만 동물은 그 상처를 말없이 껴안아 준다. 백구는 그랬다. 고맙다, 백구야. 내가 속삭이면 백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은 늘 나도요. 같이 있어요. 라고 말하는 듯 했다. 그리고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곧 내 인생이 통째로 무너질 병이 찾아온다는 걸. 그리고 백구가 그 모든 시간을 어떻게 지켜낼지를.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이었다. 그날 이후 내 집에서 새하얀 강아지 한 마리가 꼬리를 흔들며 뛰어다니고 있었다. 버려졌던 순간의 공포는 사라지고 백구의 눈에는 어느새 나만을 바라보는 믿음이 생겨 있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백구가 내게 마음을 열었다는 건 그만큼 또 한 번 상처받을 위험도 생겼다는 걸. 사람이든 동물이든 누군가를 품는다는 건 책임이니까. 그날 밤 백구는 내가 누운 이불 끝에 코를 묻고 잠들었다. 조용히 들려오는 그 작은 숨소리. 그건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버리지 마요, 제발. 나는 그 순간 마음속에 묵직한 무언가가 내려앉았다. 그래, 걱정 마라. 이제 넌 혼자가 아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백구는 내가 출근할 때마다 따라와 현관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뛰쳐나오지 못하게 문을 막아도 누군가에게 버림받았던 기억 때문인지 하루 종일 문 앞에서 기다렸다. 그리고 퇴근에 돌아오는 순간 꼬리가 부러져라 흔들며 나에게 달려왔다. 왜 이렇게 날 보고 싶었어? 대답은 없지만 눈빛이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런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날의 그림자가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다. 일주일쯤 지나던 날이었다. 저녁 산책을 하고 돌아오는데 백구가 갑자기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흰 눈처럼 맑은 강아지가 이렇게 경계하는 건 처음이었다. 왜 그래? 뭔 일 있어? 내가 주변을 둘러보는 순간 가로등 아래 검은 패딩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다. 그리고 그 남자의 시선이 분명히 백구를 향하고 있었다. 백구는 내 발 앞에 몸을 낮추며 이를 드러냈다. 마치 다시는 빼앗기지 않겠다는 듯한 얼굴이었다. 남자는 기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저 강아지 혹시 주었습니까? 나는 본능적으로 백구를 안쪽으로 밀어넣으며 대답했다. 네. 버려져 있던 걸 데려왔어요. 왜죠? 남자는 말없이 웃더니 단 한마디만 남겼다. 아, 역시 여기 있었네. 그리고 천천히 뒤돌아 사라졌다. 백구는 그 사람이 사라질 때까지 미친 듯이 지저댔다. 나는 백구의 몸이 온통 떨리는 걸 느꼈다. 백구는 안다. 저 사람이 자신을 버렸던 사람이라는 걸. 나는 확신했다. 백구는 단순히 주인을 잃은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길바닥에 던져지고 버려진 것이었다. 그리고 그 인간이 다시 백구를 찾아온 이유? 그건 아직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 좋은 건 아니다. 그날 이후 백구의 행동이 변하기 시작했다. 집 안에서도 자꾸 날 따라다녔다. 샤워할 때 욕실 앞에서 기다리고 잠들기 전까지 내 발 옆에서 떠나지 않았다. 백구는 누군가가 다시 자신을 빼앗아갈까 두려워하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걱정 마라. 누가 널 버렸든 지금부터는 내가 너를 지킨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백구를 지켜야 할 사람은 사실 나 자신이기도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병원에서 받은 검사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예상하지 못한 그 문장. 의사는 조심스럽게 종이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증상이 계속된다면 치료가 늦어질 수 있어요. 나는 아무렇지 않은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끝이 식어가는 걸 느꼈다. 혹시 심각한 건가요? 내 질문에 의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가능성. 그 한 단어가 내 머리를 세게 때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백구가 내 무릎 위에 머리를 올렸다. 마치 무슨 일이 있다는 걸 알아채듯이. 나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다. 야, 너 나 못 잊으면 어떡하냐? 백구는 눈을 껌뻑이며 내 얼굴만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이렇게 말하는 듯 했다. 제가 있잖아요. 끝까지 함께 있을게요. 그리고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백구는 내가 구한 게 아니라 어쩌면 백구가 나를 구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고. 세월은 생각보다 더 잔인하게 흘렀다. 남자는 병으로 점점 야위어갔고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을 다잡았다. 조금만 더 버텨야 한다. 그러나 그의 집에서 가장 먼저 변화를 감지한 존재는 사람이 아니었다. 바로 백구였다. 백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남자 곁을 맴돌았다. 숨소리가 조금만 거칠어져도 남자의 무릎 위로 앞발을 올렸고 남자가 약을 먹는 시간에는 먼저 지저 알렸다. 어쩌면 백구는 남자의 아내나 딸보다 남자의 변화를 더 빨리, 더 깊이 느끼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남자의 집에 또 하나의 변화가 찾아왔다. 아내와 딸이 짐을 챙기기 시작한 것이다. 아내는 지친 얼굴로 말했다. 당신 병간호 난 더는 못하겠어. 딸도 힘들어해.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내의 마음을 돌릴 힘도 붙잡을 힘도 그에게는 남아있지 않았다. 그가 말없이 고개를 숙이자 아내는 마지막으로 하나를 요구했다. 그리고 그게 제발 입양 보내. 우리 집은 이제 그게까지 감당 못해. 남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백구는 이 집에서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가족 같은 존재였기 때문이다. 결국 그는 백구를 품에 안고 말했다. 미안하다. 나도 어쩔 수가 없구나. 백구는 사정을 모른 채 남자의 바짓단을 핥으며 고개를 비볐다. 마치 가지 말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백구는 새로운 보호자에게 입양되었다. 입양 당일 남자는 창문 뒤에서 몰래 백구를 바라봤다. 백구는 남자를 바라보며 계속 울었다. 끊어질 듯한 목소리로 떨리는 몸으로. 남자의 모습이 안 보일 때까지 울부짖었다. 그 장면은 남자의 마음을 거의 찢어 놓았다. 잘 지내야 한다, 백구야. 하지만 그는 속으로 알고 있었다. 백구는 절대로 쉽게 적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그리고 예상대로 3주 뒤 입양 보낸 새 가족이 전화를 걸어왔다. 죄송하지만 이 강아지가 도저히 적응을 못합니다. 밤새 울고 먹지도 않고 계속 아저씨를 찾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남자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리고 같은 날 저녁, 집 앞 현관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다. 두두드득 두두드득. 마치 비 오는 소리처럼 들린 그 소리는 익숙했다. 문을 열자 거기 백구가 있었다. 새까맣게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발바닥은 긁혀 피가 나 있었고 젖은 코는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남자를 보는 순간 백구는 힘없이 꼬리를 흔들며 쓰러졌다. 남자는 그 자리에서 백구를 끌어안고 오열했다. 백구 역시 그의 품에서 한동안 몸을 떨며 울었다. 둘은 말이 없이도 서로를 향한 마음을 알고 있었다. 다시 돌아온 이유, 다시 품에 안긴 이유. 그들은 서로의 단 하나의 친구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은 두 존재에게 너무 잔인했다. 백구는 돌아왔지만 남자의 병은 더 깊어져 있었다. 기침은 더 심해지고 숨은 더 가빠졌다. 그리고 그날 밤 남자는 백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백구야. 내가 와서 마지막이 덜 무섭다.
백구는 남자의 손을 핥고는 그의 머리맡에 몸을 말고 누웠다. 그렇게 한 사람과 백구는 다시 함께 밤을 맞이했다. 하지만 이것이 마지막 밤이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둘만 모르는 듯 했다. 남자는 점점 숨이 차오르고 체력이 떨어졌다. 그는 스스로도 알아차릴 만큼 세상이 조금씩 멀어져 가고 있었다. 병원 검사 결과는 냉정했다. 병이 꽤 진행된 상태이며 치료를 늦게 시작해 예후가 좋지 않다는 것. 하지만 남자는 자신보다 걱정되는 존재가 있었다. 바로 백구였다. 백구는 여전히 남자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남자가 기침을 하면 백구는 침대 옆으로 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고, 남자가 고통을 참으며 몸을 웅크리면 백구도 같은 포즈를 취하며 조용히 곁을 지켰다. 마치 나 여기 있어. 혼자 두지 않을게. 라고 말하는 듯 했다. 문제는 남자의 가족이었다. 아내와 딸은 더 이상 이 집을 집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남자가 병을 앓기 시작하자 그들의 걸음은 점점 멀어졌고 어느 순간부터는 밥도 말도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어느 날 아내는 말없이 짐을 싸기 시작했다. 딸도 방에서 물건을 챙기고 있었다. 남자는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기운이 없어 겨우 벽을 짚고 일어나 앉았다. 가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다 젖어 있었다. 아내는 차갑게 말했다. 당신 병은 이제 나도 감당 못해. 딸도 힘들어해. 미안하지만 우린 떠날 거야. 딸은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말했다. 아빠 미안해. 그들이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백구가 갑자기 짖으며 문 앞을 막아섰다. 작고 흰 몸으로 가족의 발 앞을 가로막듯 넓게 버티고 섰다. 짖지 마, 백구야. 남자는 힘겹게 속삭였지만 백구는 물러서지 않았다. 결국 아내가 말했다. 적에 데리고 살 여유 없어. 보호소에 보내든지 해.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남자의 얼굴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백구는 가족에게 짖는 것이 아니라 떠나는 이 집의 사랑에 짖는 듯 했다. 남자는 아내에게 애원했다. 백구만큼은 제발 놔두고 가. 걔는 나밖에 없잖아. 하지만 아내는 단호했다. 그래서 문제야. 너랑 같이 있으면 문제만 생길 거라고. 그녀와 딸이 문을 닫는 순간 백구는 울음 섞인 낮은 소리를 냈다. 그리고 그날 밤 남자는 처음으로 백구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백구와의 강제 이별. 며칠 뒤 아내는 보호소 직원과 함께 돌아왔다. 남자가 움직이지 못하는 틈을 타 그들은 백구를 데려가려 했다. 백구는 격렬히 저항했다. 사람들이 다가오면 몸으로 남자를 감싸고 이빨을 드러낼 만큼 필사적이었다. 남자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찢어질 듯 했다. 백구야, 괜찮아. 잠시만 가 있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백구는 명령을 듣고 그제야 움직임을 멈췄다. 보호소 직원은 백구를 끌고 나갔다. 백구는 마지막 힘을 다해 뒤돌아 남자를 보며 울부짖었다. 문이 닫히고 집은 참혹할 만큼 조용해졌다. 남자는 쓸쓸히 침대에 앉았다. 백구가 머리를 기대던 자리만 남아있었고 방 안에는 그 강아지가 남기고 간 따뜻한 온기마저 빠져나가 버린 듯 했다. 미안하다, 백구야. 그는 숨을 크게 몰아쉬며 울음을 삼켰다. 몸도 마음도 동시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날 밤, 남자는 믿기 힘든 소리를 들었다. 집 밖에서 들리는 미세한 발소리, 누군가 문을 긁는 소리, 그리고 낮게 울부짖는 익숙한 목소리. 남자는 비틀거리며 문으로 다가갔다.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자 백구가 있었다. 비를 맞아 온몸이 젖고 털이 흙투성이가 된 채 죽을 만큼 힘들어 보이면서도 남자를 보고 꼬리를 흔들고 있었다. 그 순간 남자는 주저앉았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백구야, 넌 어떡해?
백구는 그에게 천천히 다가와 머리를 그의 무릎에 올렸다. 마치 한마디를 말하는 듯 했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아. 그날 이후 남자는 깨달았다. 세상이 다 떠나도 가장 끝까지 남는 존재가 있다면 그건 사랑도 가족도 아닌 운명처럼 만난 한 마리의 백구라는 것을. 비가 잦아들던 초가을, 집 안 공기는 더 얇아진 숨들로 가득했다. 병은 한치도 봐주지 않고 남자의 몸을 갉아먹었고 약 봉지들은 식탁 위에 가지런히 놓였지만 손은 갈수록 힘을 잃었다. 하루가 다르게 말수가 줄어들고 창밖을 보는 시간이 늘어났다. 말하지 않아도 알았다. 이 집엔 이제 더 이상의 가족이 없다는 사실을. 떠나갔다. 이미 다 떠나갔다. 남자의 머릿속에는 그 문장이 반복되었다. 그날도 그는 창가에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넘기고 있었다. 사진 속의 웃음들은 모두 낡아 있었지만 한 장만큼은 유난히 선명했다. 바로 그 흰 강아지와 처음 만났던 날의 사진. 그때 강아지는 아직 작았고 남자는 어설프게 이름을 불렀다. 백구야. 그 이름이 그날 이후 남자의 삶을 조금씩 바꿔놓았다. 문득 현관문 소리가 났다. 젖은 발자국, 그리고 문틈에서 비집고 들어온 익숙한 그림자. 백구였다. 누군가에게 입양 갔던 백구였다. 어제까지 다른 집밥을 먹었을지라도 오늘은 다시 돌아왔다. 흙투성이 털에 빗물과 먼지가 섞여 있었지만 눈빛은 한결같았다. 남자는 처음엔 일어나려 애썼고 몸이 말을 듣지 않자 백구가 조심히 그의 손등을 하찼다. 그 촉감에 남자는 오래된 숨을 들이켰다. 돌아왔구나. 말이 필요 없었다. 2시간 밤이 오자 남자의 기운은 더 약해졌다. 열이 오르내리듯 얼굴빛이 달라지고 숨결마저 거칠었다. 백구는 꼼짝도 하지 않고 남자 곁을 지켰다. 한 번은 남자가 소리 없이 숨을 흘렸을 때 백구가 다급히 밖으로 나가 이웃집 대문을 긁었다. 이웃 사람이 이상함을 눈치채고 들어와 급히 응급차를 불렀다. 백구의 행동은 남자가 쓰러지지 않도록 간신히 시간을 벌어준 작은 기적이었다. 3시간 병원 응급실의 흰빛 아래서도 백구는 병원 문 앞을 떠나지 않았다. 사람들은 걔가 왜 이리 집착하냐고 말했지만 백구의 눈에는 그저 한 사람만이 보였다. 남자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날 의사는 조용히 말했다. 상태가 안정적이지만 관리가 필요합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고 백구는 그의 무릎에 머리를 얹었다. 그 순간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누구에게 보여줄 것도 아닌 그냥 오래 묵혀온 감정의 폭발이었다. 4시간 돌아온 집은 고요했지만 남자의 내면은 소란스러웠다. 과거의 후회, 떠난 사람들, 그리고 지금 그의 곁에 있는 이 한 생명. 백구는 매 끼니를 챙겼고 남자는 가끔 힘을 내어 빵 한 조각을 떼어주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서로를 지탱하고 있었다. 남자는 가끔씩 옛날을 떠올리며 중얼거렸다. 미안하다. 많이 못해줘서. 백구는 그 말을 이해했을까? 이해 못해도 좋았다. 그저 그 자리에 머물러 주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5시간 밤이 깊어갈수록 남자의 병세는 다시 불안정해졌다. 숨쉬기가 힘들어질 때마다 백구는 머리카락을 코로 밀어 사람의 얼굴을 들썩이게 했다. 백구의 존재는 남자에게 물리적 온기뿐 아니라 살아있음의 이유를 붙들어 주었다. 그는 과거의 약속들을 하나둘 떠올리며 남은 날들에 대한 소망을 조용히 정리했다. 백구와 함께 산책을 더 자주 하자, 백구가 좋아하는 공원을 다시 가자 그 소망들은 소박했고 그래서 더 간절했다. 6시간 이웃 몇몇이 소소한 도움을 주었지만 진짜 위로는 백구의 묵묵한 동행이었다. 백구는 밤마다 남자의 손을 따뜻하게 덮고 남자의 숨결을 귀 기울여 들었다. 남자는 어느 날 문득 고개를 들어 백구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너 덕분이다. 고맙다. 백구는 그 말에 꼬리를 천천히 흔들었다.
말 대신 눈빛으로 전하는 그 교감이 남자와 백구가 쌓아온 우정의 전부였다. 7시간 병은 점점 더 자주 속삭였고 남자는 그 속삭임을 피하지 않기로 했다. 그는 백구를 한 번 더 품에 안고 속삭였다. 내가 떠나도 넌 혼자가 아니야. 누군가 널 또 사랑해 줄 거야. 백구는 주인의 체온을 확인하듯 더 가까이 붙었다. 그 밤 두 존재는 같은 숨으로 서로를 지켰다. 8시간 새벽녘 남자는 창밖에서 올라오는 희미한 빛을 보며 마지막으로 눈을 감았다. 백구는 그 옆에서 몸을 웅크린 채 숨소리를 낮추었다. 그리고 남자가 깊게 숨을 놓은 그 순간 백구는 낮게 울음소리를 냈다. 울음은 공허했지만 곧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다가왔다. 이웃 중 한 사람이 새벽에 들러 남자의 빈 침대를 보고는 곧 도움을 청했다. 백구는 마지막까지 곁을 지켰다. 9시간 남자의 죽음은 작은 동네의 조용한 비밀이 되었다. 빈집에는 백구의 모습만 남아 있었고 사람들은 그 백구를 돌봐주기 시작했다. 백구는 한동안 멍하니 창가를 지키다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이웃의 손길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여전히 한 사람만이 남아 있었다. 마지막까지 곁을 지킨 친구, 그리고 남자의 사랑이 머문 자리였다. 다음 날 아침 마당에 작은 꽃다발이 놓였다. 남자의 이웃들이 조용히 놓아둔 것이었다. 백구는 그 꽃 곁에 머리 숙여 앉아 있었고 햇살은 조용히 둘의 그림자를 길게 느렸다. 사람들은 속으로 다짐했다. 이 백구에게 더 이상 외로움은 허락하지 않으리라. 남자가 세상을 떠난 그 새벽, 백구는 여전히 그의 곁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의사들이 조심스레 시신을 옮기려 하자 백구는 낮게 울부짖으며 그의 손등을 핥았다. 그 모습은 마치 조금만 더 곁에 있게 해달라. 애원하는 것처럼 보였다. 의사도 간호사도 이웃 누구도 그 조용한 울음을 쉽게 떼어놓을 수 없었다. 결국 백구를 달래기 위해 남자의 손수건 하나를 목에 묶어주었다. 그제야 백구는 비로소 작게 몸을 웅크리고 남자를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다. 장례식장, 아무도 없는 빈자리. 남자의 부인도 딸도 오지 않았다. 장례식은 말 그대로 무연고자 장례처럼 조용했다. 백구만이 하루 종일 밤새도록 영정 사진 앞에서 꼼짝하지 않았다. 마치 이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 나는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 그런 의무를 가진 것처럼 조문객이 아무도 없는 장례식장에서 백구의 존재는 더 처연했다. 그 어떤 인간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였다. 남자가 떠난 집, 그리고 이어지는 침묵. 장례가 끝나고 집이 폐쇄된다는 연락이 왔다. 관리인은 말했다. 강아지는 보호소로 보내겠습니다. 하지만 보호소 직원들이 오자 백구는 문 앞에서 으르렁거리며 도저히 집 밖으로 나가려 하지 않았다. 몇 번이고 달래고 음식도 주고 줄도 내려놓았지만 백구는 집 안에서 딱 남자가 앉던 자리를 지키며 그곳을 떠나지 않았다. 백구의 결심 다시 떠난 길. 결국 보호소는 포기했다. 관리인은 집 문을 마지막으로 잠그고 떠났다. 그날 밤 비가 내렸다. 무너져가는 조용한 집, 남자가 마지막으로 숨을 쉬던 그 자리에서 백구는 한참을 울었다. 그리고 마침내 백구는 남자가 남긴 손수건 냄새를 따라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백구는 매일 남자가 걸었던 길을 따라 돌았다. 남자가 시장에서 사오던 생선가게, 남자가 구두를 고치던 수선방, 남자가 병원에 매일 들르던 골목. 백구는 그 모든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되짚어 갔다. 그건 단순한 산책이 아니었다. 백구가 갈 곳은 단 하나. 남자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 믿는 자리였다. 백구를 지켜보는 또 다른 그림자.
길거리의 가게 주인들은 말없이 백구에게 물과 음식을 내주었다. 그 아저씨 강아지 아니야? 혹시 주인 잃은 거야? 백구는 그 누구도 보지 않았다. 오직 길끝 어딘가에 남자가 나타날 것만 같은 방향만 바라보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백구가 매일 앉아있던 공원 벤치 앞에 한 남자가 다가왔다. 남자의 생전에 그를 몇 번 도와주던 이웃이었다. 그래. 너는 아직도 기다리는구나. 이웃 남자는 백구를 가만히 바라보다 조심스레 말했다. 그 사람 이제 안 와. 하지만 넌 혼자 두지 않을게. 그러나 백구는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숙이고 조용히 남자가 앉던 자리를 바라보았다. 마치 말하는 듯 했다. 나는 이 자리에서 기다릴 거야. 그 사람이 다시 올 때까지. 남자가 세상을 떠난 그날 이후 집안은 숨이 멎은 듯 고요했다. 병실의 기계음도 지켜보던 간호사들의 발소리도 이제는 없다. 하지만 단 하나 끊어지지 않은 존재가 있었다. 백구. 흰 털이 눈처럼 고요하게 빛나는 남자가 마지막까지 의지했던 친구. 남자가 눈을 감자마자 백구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이제 데려가자며 백구의 몸을 끌어보려 했지만 백구는 으르렁거리지도 않고 짖지도 않았다. 단지 땅에 몸을 낮춘 채 주인이 누워있던 침대 앞으로 몸을 말아 안았다. 마치 아직도 그가 깨어나 자신을 불러줄 거라 믿는 것처럼. 남자가 없는 집. 장례가 끝난 후 집은 텅 비어 있었다. 아내와 딸은 이미 오래전에 떠났고 남자는 그들의 빈자리를 묵묵히 견디며 버텨왔다. 이제 그조차 떠나버린 집은 사람의 체온도 생활의 흔적도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다. 하지만 백구는 그 집으로 다시 돌아왔다. 남자가 마지막까지 누웠던 방문 앞에 조용히 자리를 잡고 앉았다. 낡은 방바닥 위엔 남자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백구는 그 냄새 하나만으로도 하루를 버티는 듯 했다. 문이 열릴 때마다 백구는 벌떡 일어나 현관으로 뛰어갔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바람뿐이었다. 그리고 매번 실망한 채로 다시 방문 앞에 돌아와 몸을 말았다. 백구의 천천히 늘어지는 숨소리가 집안의 유일한 생명 같은 존재였다. 백구는 왜 떠나지 않았을까? 동네 사람들은 백구를 불렀다. 우리 집에서 쉬어. 밥 줄게 추운데 그러지 마. 하지만 백구는 단호히 거절했다. 누군가 손짓하면 한 번은 쳐다보지만 결국 고개를 돌리고 돌아섰다. 백구의 눈은 늘 같은 방향을 향했다. 남자가 걸어 들어오던 그 현관문. 그 문만 바라보며 백구는 매일같이 주인을 기다렸다. 이웃 중 한 명은 말했다. 아마 평생 기다리겠지. 걔들은 그런 거야. 다른 이웃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사람보다 더 사람 같은데 어쩌나. 돌아오지 않는 주인을 향한 마지막 여정. 어느 비가 내리던 밤, 백구는 갑자기 몸을 일으켰다. 낡은 마루 바닥에 떨어진 남자의 목도리를 입으로 물었다. 그리고 천천히 집 밖으로 걸어 나갔다. 백구가 향한 곳은 남자가 마지막으로 누웠던 병원이었다. 사람들은 놀랐다. 멀리서 바라보면 마치 누군가가 그를 이끌고 있는 것 같았다. 낯선 골목도 버스 정류장도 병원 앞 횡단보도도. 백구는 멈춤 없이 걸어갔다. 비에 흠뻑 젖은 모습으로 병원 앞에 도착한 백구는 입에 물고 있던 목도리를 살며시 내려놓았다. 그리고 병원 벤치 아래에 몸을 파묻듯 기대어 눈을 감았다. 마치 마지막까지 주인의 곁에 닿고 싶었던 것처럼. 백구가 남긴 흔적. 다음 날 아침 의료진들은 병원 앞에서 조용히 누워있는 백구를 발견했다. 그 모습은 평온했다. 고단한 삶을 버텨낸 존재가 마침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닿았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백구는 더 이상 숨을 쉬지 않았다. 하지만 목도리 옆에는 빗물에 젖은 작은 발자국들이 남아 있었다.
그 흔적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 했다. 나는 끝까지 여기 있었어. 너 혼자 떠나지 않았어. 백구와 남자의 마지막 이야기. 남자는 생전에 말했었다. 나는 누구보다 벽이 높고 고집도 세지만 백구 앞에서는 그냥 사람이 된다. 백구 역시 마지막까지 남자를 사람으로 만들어준 단 한 친구였다. 사람들은 백구와 남자를 같은 곳에 묻어주었다. 그곳은 남자가 생전에 가장 좋아했던 작은 언덕이었고 해질 무렵이면 붉은 노을이 공평하게 둘을 비추는 자리였다. 누군가는 말했다. 둘은 가족이었어.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진. 그리고 또 누군가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건 단순한 개와 사람의 우정이 아니야. 누구보다 깊이 사랑한 두 존재의 이야기지.